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정말 대통령부터 주요 관료,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죄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요, 두려움이나 공포, 전쟁에 대한 겁, 이런 것들을 상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요, 1940년 6월 22일 날 아마 프랑스를 항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선에서 독일이 5월 10일 날 침략을 해서 판판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기고 프랑스가 다 깨어져서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당시 프랑스 파리는요, 샹송이 넘치고 이 카페에서는 시를 낭송하고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로 그야말로 낭만이 넘쳤습니다. 지금 특파원들이 저 명동입니다. 이런 데 와서 전쟁과 관련해서 주로 떴다 하면 전쟁이 나는 그런 전문 특파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한국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 욕을 하고, 그리고 전쟁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 지지합니다. 그 지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적어도 안보만큼은 지금 문 대통령이 얼마나 우왕좌왕 갈짓자를 해왔는가, 기본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가, 본인이 외눈박이처럼 이념적인 한쪽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이 끌고 가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신문, 왼쪽으로 기운 신문이죠. 내일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9월 정례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대북 정책 잘했냐 하니까 53.1%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41.6%.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유연하게 잘한다가 50%. 원칙 없이 갈팡질팡한다가 44.8%.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되냐, 한중 관계를 강화해야 하니까 한미 동맹 강화가 44.9%, 한중 관계 강화가 47.2%로 더 높았습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높아졌다가 45%, 그리고 높아지지 않았다가 51.8%.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니까 평화협정이 바람직하다라가 48.9%, 평화협정 수용 불가가 41.7%입니다. 이쯤 되면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쯤 나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고 진짜 이렇다 하면 저도 뉴스 브리핑 문 닫고 이렇게 떠날 길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무슨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것도 아니고 고생만 실컷 했지 이 대한민국에서 덕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시각이라면 이런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데서는 7, 80% 고공행진인데 안보에서만 멈칫한다면서, 안보 잘 못한다면서 이 수치를 거론한 거예요. 근데 그 수치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라는 겁니다. 요즘 제일 정신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뒤에 있는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도 오락가락 하기가요, 문 대통령 못지않았어요. 그야말로 극단을 달리는데,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미군 폭격기가 DMZ 근처에 접근 못하도록 을지훈련 기간에 요구를 했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온갖 행태의 도발을 저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미국의 폭격기가 지난번에 일부러 한반도를 뭡니까?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횡단하고 돌아갔는데 미국 폭격기가 DMZ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을 깊이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미국에 맡겨놓은 것처럼 B-50이나 B-1B나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이고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 했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 맡겨놨습니까? 무슨 미군이 택시입니까? 불렀다가 취소하고 오지 마라 했다가 또 오라 하고. 자, 기억 잘 더듬어 보세요. 얼지훈련 직전과 지난 6월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거기서 리셉션 그리고 그 직후에 문 대통령 미국 가기 직전 직후에 한번 보세요. 문정인이나 이 문 정권의 관계자들이 뭐라 했는가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려면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축소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적 자산 배치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박근혜 정권 때요. 작년에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목함 지뢰로 그래서 서로 포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네요. 그때 SCM에서 미군에다가 SCM이라고는 한미 군 최고 해비 기구입니다.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상시 순환 배치를 해달라 이러니까 미국에서 거절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이따금 오겠다 이랬죠. 박근혜 정권 때도 미국이 한국의 태도 즉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를 못마땅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100배쯤 못마땅할 건데 불과 얼마 전에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축소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리차드 버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빼딱하게 지난 주말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얼추훈련 기간에 병력도 줄이고 폭격기도 안 왔는데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느냐고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요. 저들이 입으로 다 저질러 놓고는 이제 택시 부르듯이 미군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B-52, B-1B가 상시 정례 순환 배치를 좀 해달라.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미군이라면요. 너 미쳤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한다고요? 이 정권은요. 사드 임시 배치하는 것도 7월 29일 새벽에 1시에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한댔는데 지금 40일이 지나도록 안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니 언제 하니 무슨 환경부가요. 1년 걸린다더만은 급작스럽게 소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서 곧 배치한다 어쩌니 하는데요. 이제 사드 배치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도 없고 저도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무가 좀 더 웃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부대를 12월 달에 창설하겠다. 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한다면 제가 무슨 영화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북한에 한국이 여단급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목을 따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부대를 올해 12월 1일 날 창설을 하겠다라고 장관이 TV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온 언론에 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미군의 진짜 특수부대는 네이비 시린이 우리가 아는 이런 특수부대는 그거 말고 별도로 다 숨어가 있고 인원이 몇 명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월급을 얼마 주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도 다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태양의 후예에서나 나오는 특임대 같은 그런 여단으로 특임 여단으로 올해 12월 1일 날 창설하겠다고
말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티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북한 자격할까봐 폭격기가 DMZ 근처도 못 가도록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장난하냐? 그냥 북한에게 12월까지 시간 벌어준다고 말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작자를 국방부에 앉혀놨는데 국방부만 한심한 게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북한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이 이렇게 채택됐는데, 그것도 여당이 결의문을 누더기로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 문제로 국회 보이콧하고 그래가지고 재적은 가반 넘겨서 겨우 채택을 했고요. 그 내용도 한마디로 반쪽짜리 걸레가 됐습니다. 합의 전에 결의문안을 읽으니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바른정당은 또 그 결의문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한 결의문, 그거 누가 관심도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에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면서 대화론을 띄웠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공존의 균형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북한을 엄청 이해를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갖고 항의하고 나가고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도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골 때리는 게 아니라 골 때리는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어제 국회 들어가지도 않고 이 와중에 MBC 사장 문제를 갖고 저러고 있습니다. MBC 사장 문제 중요하지요. 언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양아치 노릇한 것이 무슨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거의 양아치라서요. 되는데 따라갖고 기울여서 다 살아는 사람인데 마치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MBC 사장 체포영장, 그것도 체포된다는 게 아니라 조사받으러 안 가니까 한다는 문제인데 언론 탄압 맞아요. 그런데 안보 문제하고 저거하고를 비교해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집중해야 될 안보 문제가 100이라면 저거는 5도 안 되는 무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한테 자유한국당 따라지들이나 비판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언론을 지키려고 해봤자 지켜집니까? 어쨌든 언론은 다 장악되게 돼 있어요. 새누리당 집권할 때는 언론 장악 안 했습니까? 우병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최순실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3인방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사람이요, 남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무슨 안철수한테 가서 도와줄까 전화를 했다든가 뭐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가 전대 출마한 직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도울 일이 MBC가 이랬답니다. 저 사람도요, 보수 진보 떠나가지고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언론사 고위급 간부 중에 안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머리 쳐박고 숨어 있다가 고작 저 일로 저래요? 이미 북한이 8월 29일 날 IRBM을 쐈는데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홍준표 대표 이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앞에 텐트 치고요. 국회 그걸로 보이콧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전쟁 반대, 평화 이 부분이 결국 한국의 안보를 죽이고 한국을 잡아먹을 거고 시간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한마디도 들은 척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무슨 체포영장 발부됐다니까 저걸로 저 난리를 치는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려요? 저 간판에 사이비 안보 문재인 반대한다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한국의 안보 죽인다든지 이런 거 들고 물러가라고 규탄한다고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이 이래요. 다 선후관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요. MBC 문제로 싸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왜 저런 줄 알아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부담이 되니까요. 저짓하는 거예요. 안보는 그냥 맡겨두자. 문재인 정권이 저절로 무너지게. 우리가 괜히 손 잘못됐다가 우리한테 덤터기 튀면 곤란하다. 저들 스스로가요. 안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핵 개발하자. 전략적으로 한국에 그러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자 핵 개발하자.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어떻게 한국에는 보수 야당이 독자 핵 개발한다는 말을 안 하느냐. 너가 그걸 이야기하고 일본에도 이야기하고 자빠져야 우리가 너한테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겠다 하지. 너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비핵화제 했는데 너네 핵 개발 좀 할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도 이런 미친놈들이 없어요. 여야 국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데요. 나라가 망할 때는 도둑이 들어도 개도 안 짖는 꼴이 나타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미국의 폭격기가 지난번에 일부러 한반도를 뭡니까?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횡단하고 돌아갔는데 미국 폭격기가 DMZ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을 깊이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미국에 맡겨놓은 것처럼 B-50이나 B-1B나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이고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 했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 맡겨놨습니까? 무슨 미군이 택시입니까? 불렀다가 취소하고 오지 마라 했다가 또 오라 하고. 자, 기억 잘 더듬어 보세요. 얼지훈련 직전과 지난 6월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거기서 리셉션 그리고 그 직후에 문 대통령 미국 가기 직전 직후에 한번 보세요. 문정인이나 이 문 정권의 관계자들이 뭐라 했는가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려면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축소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적 자산 배치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박근혜 정권 때요. 작년에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목함 지뢰로 그래서 서로 포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네요. 그때 SCM에서 미군에다가 SCM이라고는 한미 군 최고 협의 기구입니다.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상시 순환 배치를 해달라 이러니까 미국에서 거절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이따금 오겠다 이랬죠. 박근혜 정권 때도 미국이 한국의 태도 즉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를 못마땅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100배쯤 못마땅할 건데 불과 얼마 전에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축소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리차드 버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빼딱하게 지난 주말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얼추훈련 기간에 병력도 줄이고 폭격기도 안 왔는데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느냐고 주한미군 최고 책임 왼쪽으로 기운 신문이죠. 내일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신문과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9월 정례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대북 정책 잘했냐 하니까 53.1%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41.6%.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유연하게 잘한다가 50%. 원칙 없이 갈팡질팡한다가 44.8%.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되냐 한중일 관계를 강화해야 하니까 한미 동맹 강화가 44.9%, 한중 관계 강화가 47.2%로 더 높았습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높아졌다가 45%, 그리고 높아지지 않았다가 51.8%.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니까
평화협정이 바람직하다라가 48.9%, 평화협정 수용 불가가 41.7입니다. 이쯤 되면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쯤 나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고 진짜 이렇다 하면 저도 뉴스 브리핑 문 닫고 이렇게 떠날 길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무슨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것도 아니고 고생만 실컷 했지 이 대한민국에서 떡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시각이라면 이런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데서는 7, 80% 고공행진인데 안보에서만 멈칫한다면서, 안보 잘 못한다면서 이 수치를 거론한 거예요. 근데 그 수치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라는 겁니다. 요즘 제일 정신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뒤에 있는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도 오락가락 하기가요, 문 대통령 못지않았어요. 그야말로 극단을 달리는데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미군 폭격기가 DMZ 근처에 접근 못하도록 을지훈련 기간에 요구를 했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온갖 행태의 도발을 저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혼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요, 저들이 입으로 다 저질러 놓고는 이제 택시 부르듯이 미군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B-52, B-1B가 상시 정례 순환 배치를 좀 해달라.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미군이라면요, 너 미쳤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한다고요? 이 정권은요, 사드 임시 배치하는 것도 7월 29일 새벽에 1시에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한댔는데 지금 40일이 지나도록 안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니 언제 하니? 무슨 환경부가요, 1년 걸린다더만은 급작스럽게 소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서 곧 배치한다 어쩌니 하는데요. 이제 사드 배치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도 없고 저도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무가 좀 더 웃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부대를 12월 달에 창설하겠다. 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한다면 제가 무슨 영화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북한에 한국이 여단급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목을 따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부대를 올해 12월 1일 날 창설을 하겠다라고 장관이 TV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온 언론에 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미군의 진짜 특수부대는 네이비 실이니 우리가 아는 이런 특수부대는 그거 말고 별도로 다 숨어가 있고 인원이 몇 명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월급을 얼마 주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도 다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태양의 후예에서나 나오는 특임대 같은 그런 여단으로, 특임 여단으로 올해 12월 1일 날 창설하겠다고 말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티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북한 자격할까봐 폭격기가 DMZ 근처도 못 가도록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장난하냐? 그냥 북한에게 12월까지 시간 벌어준다고 말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정말 대통령부터
주요 관료,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죄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요, 두려움이나 공포, 전쟁에 대한 겁, 이런 것들을 상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요, 1940년 6월 22일 날 아마 프랑스를 항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선에서 독일이 5월 10일 날 침략을 해서 판판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기고 프랑스가 다 깨어져서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당시 프랑스 파리는요, 샹송이 넘치고 이 카페에서는 시를 낭송하고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로 그야말로 낭만이 넘쳤습니다. 지금 특파원들이 저 명동입니다. 이런 데 와서 전쟁과 관련해서 주로 떴다 하면 전쟁이 나는 그런 전문 특파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한국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 욕을 하고, 그리고 전쟁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 지지합니다. 그 지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적어도 안보만큼은 지금 문 대통령이 얼마나 우왕좌왕 갈짓자를 해왔는가, 기본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가, 본인이 외눈박이처럼 이념적인 한쪽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이 끌고 가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신문. 자, 이런 작자를 국방부에 앉혀놨는데 국방부만 한심한 게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북한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이 이렇게 채택됐는데, 그것도 여당이 결의문을 누더기로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 문제로 국회 보이콧하고 그래가지고 제적은 가반 넘겨서 겨우 채택을 했고요. 그 내용도 한마디로 반쪽짜리 걸레가 됐습니다. 합의 전에 결의문안을 읽으니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바른정당은 또 그 결의문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한 결의문, 그거 누가 관심도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에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면서 대화론을 띄웠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공존의 균형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북한을 엄청 이해를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갖고 항의하고 나가고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도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골 때리는 게 아니라 골 때리는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어제 국회 들어가지도 않고 이 와중에 MBC 사장 문제를 갖고 저러고 있습니다. MBC 사장 문제 중요하지요. 언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언론이 지금 양아치 노릇한 것이 무슨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거의 양아치라서요. 되는데 따라갖고 기울여서 다 살아는 사람인데, 마치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MBC 사장 체포영장, 그것도 체포된다는 게 아니라 조사받으러 안 가니까 한다는 문제인데 언론 탄압 맞아요. 그런데 안보 문제하고 저거하고를 비교해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집중해야 될 안보 문제가 100이라면 저거는 5도 안 되는 무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한테 자유한국당 따라지들이나 비판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언론을 지키려고 해봤자 지켜집니까? 어쨌든 언론은 다 장악되게 돼 있어요. 새누리당 집권할 때는 언론 장악 안 했습니까? 우병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최순실 말 한마디라도